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제목은 설 명절 특집으로 가족 간 효도와 형제 간 우애로 가장 모험적인 가정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험 가정으로 소개되는 이 가정은 다리 장애를 가진 아들이 서울대학교 생활수기 모집에 응모하여 우수작으로 당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의 당선작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설은 국가 차원의 공휴일로서 설날은 음력 1월 초하루로서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설을 전후하여 성묘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도 드립니다. 근래에는 설 연휴를 이용하여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면 민속박물관이나 민속촌과 같이 설날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곳을 가족 단위로 찾는 문화가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설과 추석 무렵이면 민족 대이동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는 인파가 물결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은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과 조상님을 찾아뵙고 성묘하고 또한 가족 친지의 만남을 통해 부모 형제 간 집안 친척 간에 두터운 정과 사랑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명절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생활수기 당선작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두 아들이 장애인이면서도 가족 간 사랑으로 극복한 성공 사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와 형제 간 우애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감동의 글로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쉴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강의 전후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이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 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 잠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를 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 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뉴욕하러 과일 장사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벅꾸벅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리며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동생인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고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 있었던 형의 뺨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구석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시고 그저 색바랜 국밥색 전대로 눈물만 닦으시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닌데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장애인 자식을 둔 아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마구 때렸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아팠다.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시는 엄마를 실컷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쩔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에 동전만 만지작거리다 배고픈 것도 참고 그냥 도서관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신 연석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불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1시간씩 큰 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 장사를 나르고 밤이 되서야 일을 마쳤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다. 나도 꿈을 그리는 사람이 꼭 될 것이다. 이 글을 다시 보고 보아도 또다시 제 얼굴을 적시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위의 글은 10여 년 전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무로서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에 있으며 국내 모 기업에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에 모시고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족들을 보살핀다고 합니다. 이 글은 한 번만 읽기보다는 두세 번 읽을수록 가슴에 뜨거운 전류가 흐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가족의 화합과 사랑으로 극복한 이 성공의 사례를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개인 이기주의로 자신뿐이 모르는 세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로 가족 간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설 명절을 맞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실화입니다. 빈곤과 장애인으로 가정을 성공으로 극복한 사례를 착하게 보아 모 기업주께서 미국으로까지 보내주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도와주는 은인도 나타나는 것이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의무적으로라도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십시오. 멀어져가는 형제간 우애도 돈독하게 다진다는 의미를 가슴에 담으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법조계 인사 여러분들, 나라를 이끄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 다 같이 개인 욕심은 뒤로 하시고 나라를 먼저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많이 퍼뜨려 주셔서 전 국민이 3-4번 반복 시청하셔서 이 가족 간 사랑을 가슴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